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새벽 4시 22분입니다. 코인 시장이 좀 괜찮았죠? 그리고 잘 괜찮게 진행되고 있고 아마 어린이날 정도에는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알트코인 종목들 조금 시장을 리딩을 좀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제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뒤늦게 또 오늘 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들어가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더 갈까요? 이런 질문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갈까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 네. 그건 몰라요. 그건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때 노리는 게 아니라고. 더 갈 수 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못 져야 되는 거잖아요. 한쌤은 철저하게 눌림목, 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손해날 리가 없죠. 없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뉴스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뉴스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경제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좀 보면서 밤에 있었던 이야기 뉴스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이제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또 탄핵이죠, 그죠? 좀 그래요.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아져서 좀 조심스러워져야 되는 부분인데 참 좀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다 줬져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워낙 또 국민힘 측에서 워낙 또 사고를 많이 쳐놔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것도 맞고 어느 것 하나 편들 그런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이제 뭐 고생하셨으니 잘 쉬시고 그리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좀 많죠, 그죠? 미국과의 그 관세 합의도 좀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대선 좀 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도 뭐 한국 경그래죠 주식과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뭐 그 누가 되던 간에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이조 님께서는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까지 사퇴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겸입니까? 교육부 장관님께서 고등 대행직을 맡게 되십니까? 아이고야, 저분은 좀 뭐라고 할까? 웃으면 안 되는데 졸제 팔자에 높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죠? 참 그래요. 뭐 일단 잘 진행되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반등이었어요. 이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증시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반등이 좀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도 좀 반등을 좀 했었었고 그렇죠. 여러분들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나서 알트코인들도 몇 개를 노렸는데 그 중에 대박난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황을 피드백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가 어떻게 갈까요? 이런 편한 느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매를 해야 오래도록 살아남고 오래도록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대충 그냥 뭐 넣으면 몇 배 간다, 10배 간다, 5배 간다 이런 것들에 빠져들어서는 평생 손해만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죠?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뉴스들입니다. 네, 좋아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이제 143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환율 1436원. 또 반등을 살짝 했네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달러 자체에서 볼리즈 밴드 하단에서 잠깐 놀고 있습니다. 떨어질 때도 볼밴 하단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좀 진정될 수도 있고, 뭐 슈팅이 나아올 수도 있고,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만약에 한국 경기가 더 박살이 나버리면 여기가 다지면서 이제 이렇게 상승해 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비싸다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서는 이제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그죠? 어쨌든 뭐 글로벌한 세계 2차 대전이 나와버리면 이까지 가는 것도 뭐 무리수는 아닐 겁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여기서 꾼들꾼 하다가 1,300원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하다가 좀 1,200원대에서 안정되어 가는, 그래서 내년에는 또 좀 안정되어 가는 그런 그림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가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도 관계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누가 이번에는 이제 뭐 누가 되어서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저는 작년에는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뭐 이 윤석열 후보 전 대통령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그런 관점도 있겠지만 준비가 덜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께서 아직 가장 유력하죠. 그리고 뭐 한동훈이란다. 그 누구냐 한덕수 전 총리도 지금 사퇴하고 좀 대선에 떼어들려고 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됐든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나입니다. 애나는 이제 살짝 정체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살짝 조정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고 9.5 정도에서는 한번 또 편하게 한번 잡아보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여행을 한 찬스가 되려나? 자, 많이 빠지면 9.5 정도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오시면 또 잡아보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 또 많은 사람들이 개미들이 막 일본 엔화 오른다고 막 사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가더라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사모아야 편하다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S&P입니다. S&P는 이제 5,600불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5,700포인트가 제가 다시 한번 쇼각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예요. 이 위로는 잠깐 쇼각을 또 볼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다 어느 정도 다 뭐라고 할까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되고 났고 냈고 앞으로 합의가 될 겁니다. 그죠? 나 관세 때릴 거야. 엄청 때릴 거야. 중국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박살 났거든. 그런데 관세 때릴 거야. 근데 그까지 왔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지표가 오늘 조금 불안하게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미국 이제 경제 지표 이제부터는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두드려 맞을 대로 맞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가 좀 휘청거릴 수 있다. 그럼 휘청거림이 있어서 그것이 폭락을 만들어 줄 것이냐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아요. 나와봤자 5,400에서 많으면 5,200 정도까지 요 정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락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바로 막 가자 치기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뭐 꿀럭꿀럭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미국이 쭉 한 상승세보다 약간은 이제 각도가 좀 약해진, 힘이 약해진 이제 횡보성 형태를 띄어드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의 장단에 맞게끔 우리는 또 코인을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한국의 여러 가지 증시들도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었던 부분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계실 만한 그런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좀 괴로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꾸준히 모아가보는 거 이런 가격일 때 모아가셔야 돼요. 에코프로처럼 여기 가서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더 갈까요? 여기서 지금 더 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갈까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팔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지 않고 존버해서 그냥 여기서 두드려 맞아버린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런 정도 영역에서는 계속 장기적으로 모아가 보시면 저는 배터리는 분명히 미래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제가 2년 전에 했으면 저는 이제 그 대머리 아저씨가 됐었을 거예요. 배터리 아저씨. 개새끼죠. 그죠? 죄송합니다. 욕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 때 피해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한쌤이 거기 그 사람 때 욕 많이 먹었거든? 나 혼자 반대로 얘기했다가. 근데 제가 여기서 욕을 했던 제가 여기서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을 해야 여러분들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의견이겠죠.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배터리를 안 쓰는 종목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전기자전거는 좀 싼 정도로 되겠지만 로봇, AI 기술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드론 마찬가지겠죠. 그죠? 드론 뭐 전쟁이 나더라도 드론이 발달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자꾸 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드론, 뭐 로봇 그리고 뭐 AI 관련된 모든 이제 전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는 아주 중요해질 것이고 아무튼 그 중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쪽 회사들은 굴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은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성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이번 달에 뭐 생활비를 정리하고 정산하고 남는 돈 있잖아요. 그 정도를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정도. 그걸 길게 보시고 한 2년 정도 보시면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조선주들 삼성중공업 보셔드렸죠, 그죠? 삼성중공업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또 이런 말 똑같이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쯤 있을 수도 있고 이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그거보다 조금 턴이 빠르다고 생각될 게 이제 저는 건설주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건설주 뭐 이것도 봐봐 날라다니잖아요. 그렇죠? ICT. 그리고 뭐 GS건설 뭐 또 있을 것이고 현대건설 맞나? 현대건설 볼까? 현대건설도 한번 보죠 뭐. 현대건설도 주가가 반등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니까 건설주도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25년 초가 딱 팩트다. 그때부터 여러분들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고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GS건설 마찬가지고 그렇죠. 중소건설사들이 다 박살이 나게 되면 대형건설사들과 다분력이 있는 건설사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죠? 걔네들은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해외 나가서도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뭐냐 송구한 얘기지만 이제 일단은 이재명 후보 민주당 쪽의 집권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친환경 에너지가 다시 한번 활성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과 협력, 중국은 안 좋아하시지만 중국과 협력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미국과도 관계가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공업들하고 미국 쪽도 더 배도 만들어 나가고,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에 대한 일단 휴전 가능성, 지금 강전이 안 좋지만 쟤네들이 뭐 더 이상 발단되면 세계전쟁일 거고 여기서 휴전하든 둘 중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것에 대한 반사이익도 존재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잠재적으로 호재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시장 대비 거의 이건 2배 가까이 올라드는 시점 대비 여기 잡아도 거의 뭐 한 50% 그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에서 그냥 주택 산업에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GS건설도 18,000원까지 다 회복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뭐 쭉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쭉 가는 것보다는 또 꿀렁꿀렁 움직일 가능성이 클 거거든요. 뭐 이렇게 좀 한 19,000에서 2만 정도까지는 바로 갈 수 있겠지만 꿀렁꿀렁 해가지고 이제 내년 26년부터 출발할 때 그래서 비로소 3만 원을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매력적이죠. 자, 코인입니다. 넘어가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96,000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사실 뭐 좀 죄송하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아쉽고 이때 눌림목을 좀 과감하게 설정해 드렸었으면 여러분들 뒤늦게 본방 따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양봉을 보고 이거 믿어야지 이거 믿어봅시다라고 여기 시장가를 제시해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 노리시는 게 핵심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얼마까지 갈까 예상을 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파점이 82,000불 보고 있었는데 82,000불 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렸잖아요. 82,000불 때라고 하긴 했는데 어거지잖아요. 그 사실 그렇게 웃기는 거는 83,000불이어서 반등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높았던 거예요. 저희 눌림목 예상이. 그렇죠? 그래서 아쉬워요. 사실 많이 아쉽고 여기서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우리가 뭐 관세 협정도 되고 뭐 이렇게 잘 될 거다라고 상승이 나왔었고 추세가 깨지면서 이때도 눌림목 92,000불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92,000불 또 안 왔죠. 또 올라갔죠. 근데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이 반등이 나오고 이제 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부러졌다가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가 협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상승을 96,000불 근처까지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이거 봤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서 단타를 쳐도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 뭐 알트코인 정보도 툭툭툭 던져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정보들 보여줬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쵸?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다 보면 추세도 상단입니다. 여기 와서 또 바로 사시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일 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는 샀던 종목은 들고 계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 모습일 때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서 요때 사는 거예요. 요때 습관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롯데 사서 손절 잡아야 되고 이제 깨지면 이야기가 널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그 관점을 다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상당히 반등을 했고,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죠. 그죠? 돌아가면서 오르는 부분이고, 그때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은 알트코인 툭툭 찍으면서 이게 이때 알트코인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툭툭 찍으면서 알트코인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크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쵸?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좀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죠. 여기 종목입니다. 여기 요 메시지고 실제로 29일 화요일 날 새벽입니다. 새벽에 올려드렸 6시쯤 정도에 적어드렸던 거거든요. 종목들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 좋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강의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모카 같은 경우는 아마 눌림목이 크게 나 이거는 이제 실제로 그날 바로 올라가고 나서 빠져버려서 정리가 빨리 됐었어야 됐습니다. 네, 좀 아쉽겠지만 여기서 요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1시간 차트 정도 펴볼까나? 6시쯤 요쯤이죠. 요 보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고 다시 하라고 말씀드려요. 밑에 보시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죠? 칼차 많이 들어가신 분들 물량 조절하셔라.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뜻이죠. 그죠? 물량 조절하셔라. 그리고 이제 매직에 된이랑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은 이제 점수가 높죠. 점수가 70점이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거든요. 여기 주세시역이니까 이렇게 오른단 말이야.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소닉 같은 경우는 많이 엄청 올랐어요. 소닉도 10점이죠. 여기서 있으면 내렸거든. 29일 날 여기죠. 실제로 이렇게. 이거는 한 30% 이상 올랐네. 그지? 좋다. 그죠? 눌림목까지 정확하게 잡혔어. 여기 350 손절 잡고 390원에서 분할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쫙 정확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아버린 거예요. 요건 이제 완전 엔딩 타점이고. 그래서 일단 관리는 들어가셔야 되고. 그죠?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노려야 되는 타이밍을 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무지성으로 그냥 가자마자 한 게가 아니라 지금 같은 시장은 올라갈 때 타면 떨어지고 떨어질 때 타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되거든요. 반대인가? 떨어질 때 타는 것보다. 어쨌든 그래서 타이밍을 노리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겠죠. 그렇지만 코인은 특성상 알트코인들을 보시면은 대다수가 오래전, 5년 전보다는 싼 가격이에요. 새로 나온 종목들도 싼 가격이 많아요. 리플이라던가, 에이다, 그리고 누구냐, 이번에 얼마 전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몇몇 종목들은 되게 올라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가격, 종목들은 우리 5년 전, 4년 전보다는 싼 가격이에요. 그 말인 즉슨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서 알트코인을 장사를 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중에 정말 미래의 가치가 있는 종목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펀더멘탈은 이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얘를 그냥 매매의 수단으로만 보시는 게 일단은 좋다는 겁니다.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박살 나버렸어. 무브먼트도 이제 들어올렸다 박살 나버렸는데 무브먼트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걸 말씀드렸었거든요. 무브먼트도 보시면 3월 26일 날 무브먼트를 말씀을 드려요. 3월 26일 날 그러면은 3월 26일 날이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꽤 됐죠. 3월 26일이면 아마 요걸 뗄 겁니다. 요때 요거 봐봐. 이때 무브먼트도 이렇게 튄단 말이에요. 3월 26일 날 종목이 좋다. 3월 26일 날 올라가 요때란 말이야. 슈팅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지금 결과는 이렇게 지금 이때 가격보다 반의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존버하면 죽는 거예요. 진짜로.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쓰기 이만큼 올랐는데 이걸 왜 수익 실현을 못 하냐고. 그죠? 그런 거예요. 더 빠질 것이다가 아니고. 자,
자,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예전 만약에 살아남으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매력적 오전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 추세가 넘어갈 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 보기에는 가을쯤 될 것 같아요. 여름 지나서 초여름 가을 요쯤 될 것 같은데 요때 거거든요. 요때까지 버텨 좀 움직여주면 뚫고 올라가게 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여름 가을 요 정도쯤에서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요런 정도 관점으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쓱 쳐다보고 계십시오. 네. 그런 거예요. 소니 얼마 전부터 갈 것 같나요?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소니 더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죠. 몰라. 근데 봐봐, 우리 공부하는 것들 스토캐스틱들 바닥을 다지고 올리는 상태. 이때 딱 노리잖아요. 그게 노리는 거야. 별게 없어요. 그때 노리는 거야. 이게 잘 맞다고. 이것만 하셔도 된다고. 이 가지고 얼마까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거는 운이 그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살짝 움직여서 뭐 10%, 15% 이렇게 오른 종목도 있지만 수천 몇십 퍼센트 오른 종목도 있어요. 그럼 얘는 그냥 쭉 던져놓고 반 정도 팔고 남은 것만 들고 가시면 돼요. 얼마까지 갈지 관심 없어요. 그때 언제까지? 일단은 지금 이 추세가 깨질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추세가 생길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추세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또. 이런 추세가 생기면 이때 또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리하면 다시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계좌가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알트코인들 보면 또 역시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역시나 이렇게 막 드리프트 같은 경우 지금 빠지고 있죠. 이런 것들을 노려보시는 거야 이제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왔다, 850원쯤 왔다 하면 슬쩍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냐면 이 무브먼트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 녀석의 움직임처럼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에 대해서 로스커스 철저하게 지키고 빠지는 모습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죠? 이렇게 빠지면 불편해요. 뚝 부러졌는데 거리가 안 들어와요. 이런 것들은 되게 불편한 하락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는 손절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무지성으로 오를 거다, 오른다, 이렇게 이지선다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분 들으면 기분 좋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맞으면 맞았다, 잘한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하지만 저 한생 같은 경우는 아닐 때는 아니다, 모를 때는 모른다, 좋을 때는 좋다, 나쁠 때는 나쁘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섬세한 디테일링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장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점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런 거죠. 얘기를 더 하면 내일 일기가 맑을 거야. 내일 맑을 거야. 라고 하면 1년에 약 80% 가까운 정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일기예보를 잘하는 건가?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정답률 98%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일기예보를 굉장히 나쁘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준비 안 했을 때 그때만 기억을 하거든요. 그걸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쌤은 오를 때 오른다, 떨어질 때 떨어진다.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무지성으로 매매하시면 다쳐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뭐 빔 같은 경우도 움직여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쵸? 이런 거 노려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는 부담스러워요. 너무 멀어요. 손절까지 잡기. 그래서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계산하셔야 되고, 이 눌림목을 등장하면 재매집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매집하면. 애니메코인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애니메코인 저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갔단 말이죠. 35원까지. 이거 뭐 20%잖아, 20%. 그러니까 20% 먹었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만족할 줄 아셔야 돼요. 먹고 그다음 봐봐, 거래 터졌죠. 맨날 얘기들이 거래 터지고 추세 깨졌죠. 그럼 이거 정리하는 거야. 근데 쭉 빠질까요?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라니까. 지금 저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 오래 계셨던 분인데요. 벌써는 라이너님,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이거 볼 때마다 나 진짜 한심해요. 죄송하지만. 오래 계셨음에도 저렇게 질문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이건 단톡방 있습니다. 계속 보신 분들 오셔가지고 궁금한 게 물어보십시오. 처음 본 분들은 친절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그죠? 몰라. 초세 깨지면 정리하시면 되고. 문제 이 기준이 되겠죠. 봐봐. 여기서 익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잡으면 깨져도 여기서 잡은 게 수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저희가 타점을 그렇게 잡아드리거든.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무지성 상승, 무지성 하나 없을 거야. 아마 가을쯤 되면 좀 더 큰 턴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5월 초중순은 조금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랐다는 건 이번에 상승은 조금 오묘해요. 이거는 조금 무리해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하자면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은 그냥 죄송합니다만 손 빨고 계십시오. 이건 못 잡습니다. 못 잡고 제가 대놓고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넘어가서 계십시오. 여러분들의 실력은 거기 가시는 게 맞아요. 내가 근데 디테일하게 매매를 하고 선생님 방송을 창소해서 여기 타점을 잡고 혹시 여기 구간을 잡았고 돌파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맞죠? 이때 놓는 거잖아요. 몇 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그래놓은 추세선을 보셨잖아요. 이런 때 노리셨다면 그분들이 여기서 승부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 그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겠다고요? 저는 절레절레입니다. 지금은 이 추세가 깨지는 각을 보셔야 돼요. 반대로. 근데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 더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쉽게 깨지더라도 이렇게 깨질 거야. 이런 식으로 깨지더라도. 그래서 한 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조정파가 5월 달 초 5월 5일쯤 정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걸 보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가이드를 좀 이번에 쇼타임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랑은 좀 다르다 그랬어요. 여기는 제가 무지성 숏이라고 말로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번에는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는 이쯤에서 이 정도쯤에서 아마 자리를 다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쳐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 5월 5일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 구간에서 변화가 나오는 걸가 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난주였었나요? 주말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나오는 걸 보니 이거 그렇게 크게 빠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게 어긋나서 그래요, 상황이. 어긋나서 누가 막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좀 느긋하게, 오히려 느긋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길어졌고 좀 잔소리가 많아졌는데요. 그래도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은 멋있는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다? 타이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